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쥐고 흔들면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죠. 그들은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기막힌 사실은 뭔지 아시나요? 이 모든 걸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의 행동을 계속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씨름할 필요도 없이 감정 싸움이나 큰 소란 없이도 그들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영원히 물러나게 할 아주 간단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글이 끝날 때쯤이면 그들이 여러분 곁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 그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내어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무언가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감정의 동요를 느낍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뒤틀리며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그걸 다 읽어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흔들렸다는 걸 보여줄 때마다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곧 그들의 에너지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웃긴 표정으로 여러분을 놀래키려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다면 그들은 반응이 재밌어서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냥 우두커니 서서 지루하다는 듯 쳐다본다면 더 이상 재미가 없으니 멈추겠죠. 그러니 다음번엔 이렇게 해보세요. 그들이 못된 말을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려 할 때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마세요. 마치 벽을 쳐다보듯 무표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마세요. 속으로 3초를 세세요. 1, 2, 3. 그런 다음 아주 건조하게 짧은 대답만 하세요. 알았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혹은 그냥 하고요. 날씨 얘기하듯 억양 없이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그들의 뇌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잠깐, 왜 이게 안 통하지?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 왜 아무렇지 않은 거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한두 번 정도 수위를 높여 더 심한 말을 던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무표정을 유지하세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먹잇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이 보여줄 것을 통제합니다. 약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보여주고서 왜 상대가 자꾸 자신을 얕보는지 의아해하죠. 두 번째 단계. 그들의 함정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이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넌 왜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예민한 거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방어적으로 나온다고 몰아붙일 겁니다. 억울해서 변명을 늘어놓으면 그것 보라며 자기들 말이 맞다고 하겠죠. 함정이 보이시나요?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게임을 하지 마세요. 함정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아무 대답도 하지 마세요. 그냥 빤히 쳐다보기만 하세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내버려 두세요.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대화의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선택.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넌 왜 항상 그렇게 예민해라고 물으면 오늘 저녁 뭐 먹을까라든가 나 산책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는 거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질문이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얄팍한 게임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 방법을 몇 번 반복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학습하고 나면 그들은 함정 질문을 멈춥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쉬운 타깃이 아니니까요. 기억하세요.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히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에 결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 고장난 녹음기가 되세요. 이 방법은 정말이지 반칙이라 느껴질 만큼 강력합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이 거절하면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하죠. 에이, 한 번만 해줘. 왜 안 되는데? 우리 친하잖아. 너 참 이기적이다.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릴 마법의 단어를 찾기 위해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변명합니다. 피곤해서 안 되라고 하면 나중에 쉬면 되잖아 라고 받아치죠. 그럼 또 할 일이 있어서 라고 둘러대고 상대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라고 합니다. 결국 핑곗거리가 바닥나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두세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만 골라서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상대가 부탁하면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라고 하세요. 상대가 밀어붙이며 왜 안 되는데? 라고 해도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죄책감을 자극하며 네가 날 챙겨줄 줄 알았어 라고 해도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매번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억양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유를 대지 마세요.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냥 로봇처럼 같은 대답만 반복하세요. 처음엔 상대? 박의파, 박이야, 박에. 처음엔 상대도 답답해하고 화를 낼 겁니다. 바로 그때가 이 방법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들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의 약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밀어붙여도 죄책감을 자극해도 소용없는 마치 거대한 벽과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여러분은 조종할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확고한 경계선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들리지만 약한 경계선은 장황한 변명처럼 들린다는 걸 명심하세요. 네 번째 단계, 선을 넘으면 그 즉시 사라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영원히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 동안만요. 내가 지금부터 널 안 볼 거야 같은 선전포고도 감정적인 드라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선을 넘었을 때 혹은 무례하게 굴었을 때 즉시 거리를 두세요. 그들이 문자를 보내면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답장하지 마세요.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하세요. 만나자고 하면 선약이 있다고 하세요. 이건 상대를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를 만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귀중하니까요. 여러분이 사라지면 그들의 뇌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얘 어디 갔지? 왜 안 보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대부분의 조종자들은 다시 연락해 올 겁니다. 갑자기 더 친절하게 굴면서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려 하겠죠. 이때 곧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조금 더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세요.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태도가 좋아졌다면 다행이지만 예전에 못된 버릇이 튀어나온다면 다시 사라지세요. 이번엔 더 길게 말이죠. 여러분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면 사라진다. 나를 존중하면 곁에 남는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방법을 썼을 때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여러분을 통제하기 쉬운 장난감으로만 여겼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고칠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여러분 곁에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그들 없이도 완벽한 삶을 구축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궁극의 필살기입니다. 그들 없이도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척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취미, 자신만의 친구, 자신만의 계획, 자신만의 즐거움이 생길 때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타인을 조종하는 짓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공허하며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에게만 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미 완전한데 그들이 대체 무엇을 미끼로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끼워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세요. 누군가 연락해주길 기다리며 방구석에 앉아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세상의 전부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세계를 건설하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하고 무언가를 창작해 보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로 삶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도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는 거죠. 예전 수법을 써먹으려 해도 여러분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에겐 그들 없이도 훌륭하고 멋지게 굴러가는 꽉 찬 삶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겠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곁에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더 잘 대할 것이고 떠나는 사람들은 애초에 여러분을 이용하려던 목적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생 전체의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곁에는 가치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은 기가 센 사람을 타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을 노립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약한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함정 질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확고한 경계선을 긋고 고장난 녹음기가 되세요. 선을 넘으면 주저없이 사라지세요. 그리고 그들 없이도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분만의 삶을 사랑하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누군가는 변할 것이고 누군가는 떠날 것이며 누군가는 발악하다 결국 포기할 겁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말싸움을 할 필요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내가 더 이상 만만하게 조종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 5가지 중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단 하나만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바로 시도해보세요. 상대가 화를 돋우려 할 때 무표정으로 일관해보든가, 함정 질문을 무시해보든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거절해보세요. 딱 한 번만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마침내 여러분을 깍듯하게 존중하게 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승자는 여러분입니다. 자,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구의 장난감도 되지 않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